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마 강의로 듣는 건 이제 세금의 종류, 세금의 계산까지 하고, 이제 그 정부 발표에 따라 학교를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온라인으로 보는 거는, 네, 세금의 계산까지 될 것 같습니다. 자, 페이지를 넘겨볼게요. 세금의 종류에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세금은 여러분이 이제 소득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세금이라는 걸 납부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세무사라는 직업이 있죠. 세무사는 보통 세금을,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법에 접촉되지 않게 세금을 절약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생각력에 보면은 뭐 세라고 하는 것은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경비를 위해 국민들로부터 강제 징수하는 것이고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다음에 누진세 이런 게 나오는데 누진세는 아마 다음 장에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네 있죠.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하는 사람은 모두 세금과 관련되어 있고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물건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교육세, 지방세, 세금의 종류는 다양하다 이렇게 나와요. 교육세는 여러분 지금 교육을 받고 있죠. 그런 거고요. 여러분이 사 먹는 과자 이런 것도 교육세가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는 우리나라는 지방자치 제도를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중앙정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방세는 그 지역에서 걷어서 그 지역에 쓰는 뭐 여러분은 이제 뭐 졸업하면은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가질 사람도 운전할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동차세도 지방세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세금에는요. 세금은 모든 국민들이 내는 돈인 만큼 공평성을 유지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고요. 소득이 높으면 세금 부과율이 높고 세율이 높다는 얘기예요. 소득이 적으면 세금 부과율이 낮으며 소득이 아주 적으면 세금을 면제해 주기도 해요. 이는 부의 불균형을 위한 공평한 세금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세금의 종류는 중요한 거죠.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 있어요. 직접세가 뭐냐면요. 개인이나 기업이 벌어진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직접세고요. 이것을 소득세라고 얘기를 해요. 소득세. 뭐가 있냐면요. 근로소득. 자, 근로소득이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자, 배당, 부동산 소득 같은 자산소득. 그다음에 사업소득. 그다음에 상속이나 유산으로 얻는 증여소득.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 돈을 직접 받는 것들이 대부분 직접세의 대상이 되고요. 소득액이 많을수록 세금 부과율이 높아지는 것을 누진세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소득세도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는데 총 금액에 대해서 많이 내는 게 아니고요. 그 구간이 있어요. 뭐 1,000만 원까지 2,500만 원까지 뭐 이런 식으로 구간이 있거든요. 그 구간에 따른 세율들이 있어요. 이거는 아마 다음 장에 전기세를 가지고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8단계의 세금 부과를 정하고 있고요. 여기 나오네요. 누진세와 관련해서는 청기요금 체계 다음 장에 있을 거예요. 간접세가 나왔죠. 개인이 직접 내는 세금이 아니라 물건을 판매할 때 물건값으로 돈을 받은 상인이 대신 세금을 내는 방식이에요. 간접세의 종류에는 물품세, 그다음 부가가치세, 그다음에 개별소비세, 관세, 전기세, 이런 게 있고요. 간접세는 물건을 사는 사람이 부자이든 가난한 사이든 구분하지 않고 물건값에 부과하기 때문에 이를 고정세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과자 1,000원짜리 사 먹으면 거기에 간접세가 100원이 있다면 누구나 그 과자를 사 먹는 사람은 100원의 간접세를 다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에 관계없이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정세율이라고도 해요. 대신 고가품에는 세금의 비율을 높이거나 특별세를 부과하여 부의 균형 또는 소득 재분배에 관심을 가지고 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명품 가방 이런 거에도 이제 고가품이니까는 세금의 비율을 높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올 거예요. 원목을 구매할 가구 공장에서 가구를 만들면 재료비도 훨씬 높은 값으로 판매하게 된다. 명품 가구일수록 더욱 비싸게 팔리게 된다. 이때 제품으로 생산된 가구의 판매 가격에 매겨지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이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신고 기간 내에 신고 납부하는 방식이다. 어떤 물건을 구매한 후에 영수증 확인해 보면 부가가치세가 적혀 있죠.
여기 보면은 여러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과세 물품, 그죠? 그다음에 부가세. 과세 물품의 통상적으로 10%예요. 그리고 면세 물품이 있는데 별표 표시 방송 면세 물품이래요. 우유, 오렌지 이거는 면세품이네요. 그래서 요거는 세금을 이제 부과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매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부가세 대상 물품이 4,728원이고요. 부가세는 4,720원이므로 소비자가 지불하는 물건값은 부가세 포함 5,200원. 그래서 보통은 10%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치성 상품 고급 서비스의 소비에 대해 특별히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법을 개별 소비세, 특별 소비세, 개별 소비세 개소세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코로나19여서요. 경제 기사들 같은 거 보면은 개소세 특별 인하 기간 막 이런 얘기들도 해요. 아니면 뭐 개소세 면제 이런 것도 하거든요. 선생님이 아는 개소세에는 그 차 같은 경우는 2000cc, 100이랑 2000cc가 넘어가면 이 개소세가 붙어요. 개별 소비세가 붙어요. 그러니까는 2000cc까지는 이제 통상적으로 출퇴근이라든지 우리의 생활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상 되는 차들은 이제 고급차라고 보는 거죠. 보통 뭐 소나타가 2000cc다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100이랑 보면은요 1996, 1998 막 이래요. cc가. 이유는 2000이 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소나타까지는 개소세가 없겠죠. 그 이유 뭐 그랜저나 뭐 기아로 하면 K7 이런 것들은 개소세가 있겠죠. 그래서 개별 소비세란 과거 특별 소비세의 명칭을 바꾼 세금으로 부가가치세와 함께 대표적인 간접세 중에 하나예요. 네. 뭐 이게 조세평등 해치는 세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긴 한데요. 어쨌거나 뭐 정부가 생각을 하겠죠.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소비가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지나친 사치성 상품이나 바람직하지 않은 곳에 많은 지출을 하려는 것을 막아 건전한 소비 생활을 유도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에너지 절약, 환경 오염 방지 등의 목적으로 상품의 개별 소비세를 부과해 소비량을 줄이기도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국가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 상품에 특별 소비세를 부과하기도 하는데요. 담배나 인상 같은 성분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계속 올라갔죠. 그죠? 그리고 이제 차를 운전하게 되면요 자동차나 휘발유에 그 세금이 굉장히 많이 붙어요. 외국은 기름값이 어느 나라는 싼데 우리나라 비싸다. 그거는 세금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제 2번 볼까요? 담배세 인상으로 담배 한 갑당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이 354원에서 841원으로 오르면서 2015년 한 해만 8,473억 원의 부담금이 더 증가했대요. 담배세 인상 후 정부가 순수하게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에 쓴 예산은 부담금 증가분의 1,475억 원으로 나타났다. 부담금 전체 증가분을 기준으로 정부가 순수하게 국가 금연 지원 사업에 쓴 예산은 몇 %인가? 하나가 나왔고 질문이. 그리고 이것은 담배 부담금 전체의 몇 %인가? 나왔어요. 단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하여라 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풀이가 조금 수정을 해요. 다른 건 수정 안 하고 나중에 얘기할게요. 여러분 일단 얼마가 증가했대요? 8,473억 원. 첫 번째 거를 보면은요. 8,473억 원이 증가를 했어요. 그죠? 그 중에 얼마를 썼대요? 1,475억 원을 썼죠. 퍼센트니까 얼마 곱해야 돼요? 100을 곱해야 돼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17.40%가 나와요. 여러분 그 반올림하여 소 첫째 자리까지 구하려면 아무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그 다음 자리, 둘째 자리까지 구한 다음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17.4%라고 답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담배 전체 부담금 요 밑에 나와요. 2015년에 담배 전체 부담금이 얼마예요? 24757이죠. 거기에 1475 곱하기 100을 하면은요. 얼마 나오냐면 5.95가 나와요. 둘째 자리까지 구하면은요. 따라서 얼마예요? 6.0%라고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정말 딱 소점 첫째 자리까지만 구했어요. 네, 구한 다음에 이제 반올림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6%로 6.0%로 가는 게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관세도 있어요. 관세는요, 다른 나라 상품을 우리나라로 들여올 때 그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엄청 심하죠. 그래서 중국이 엄청 미국한테 뭐라고 했던 게, 미국이 그냥 자국으로 들어오는 중국 물품에 그냥 관세를 막 때렸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철강 쪽에다 막 때렸죠. 예. 그래서 관세를 부과하면은요, 내수 업체를 보호하는 게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외국에서 5만 원 판매하는 상품에다가요, 관세를 10,000원을 부과해 버리면 국내에서 6만 원에 판매가 되는 거예요. 이제 국가가 그러면 이제 10,000원을 받아가는 건데, 이 국가가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외국 상품이 국내 상품보다 가격이 비싸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55,000원에 팔던 게 있으면 5만 원짜리 물건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외국에서 팔던 걸 사겠죠. 근데 어때요? 6만 원에 관세 붙여 6만 원에 팔면 우리나라 상품인 55,000원짜리 사겠죠. 네. 그래서 그 미중 무역 분쟁이 생기기 전까지의 통상적인 얘기는 국가가 권기세를 없애고 자유경제 시장 원리로 흐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였어요. 예, 근데 요즘은 이렇게 하는데, 지금 1년 동안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벌어지면서 그 두 나라가 너무 보호주의 무역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네, 요즘 추세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요. 여러분 관부세 계산기 있죠. 요거는 여러분 네이버에서 이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런 거 외국에서 이제 뭐 TV 같은 물건을 산다 그러면은요, 세금이 얼마인지를 또 계산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는 부가가치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지만 외국에서 이제 직구로 하는 TV나 이런 것들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거거든요. 쌤이 알기로 통상적으로 150달러일 거예요, 지금. 네,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정부 때 생긴 거긴 한데, 150달러 초과하면은 세금이 부과가 돼요. 그래서 직구를 뭘 시키면은요, 한 개 상품이 만약에 130달러다 그러면 두 개 시키면 260달러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안 보내고요, 두 번에 보내요. 그래야 관세, 우리가 세금 부담이 더 없으니까는요. 위 관부세 계산기에 의해 부가세는 물품 가격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 계산하여라. 여기도 단 반올림하수 첫째 짜지까지 구하여라.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지금 보통은 부가세는 10%인데요. 문제는 관세가 붙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두 개를 합친 거에 부가세가 붙죠. 그래서 부가세는 15만 7,722원이에요. 근데 물품 가격은 얼마예요? 국내랑은 다르죠. 이게 물품 가격이었던 거예요. 여기에 100을 곱하면 되죠. 네. 100을 곱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10.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잠시만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157722 나누기 1460381 하면은 10.80%가 나와요. 그래서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도 10.80이 되겠죠. 자, 부가가치세율은 통상 과세 물품 10%이다. 부가세가 포함되어 차량의 기름을 65,000원어치 넣었을 때 과세 물품가액과 부가세가 각각 구하여라. 반올림하여 원단위까지 구하여라. 네, 반올림하여 원단위니까 소 첫째 자리까지 구해서 원단위까지 맞추면 되겠죠. 물품가액을 X라고 놓으면은요, X에다가 얼마요? 0.1을 곱하면 그게 세금이 되는 거죠. 부가가치세. 이게 65,000원. 따라서 X는요, 65,000을 1.1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나누면은요, 59090.9 니까는요, 결국 대충 59 반올림하면 091이죠. 그래서 결국 물품의 세금은 얼마예요? 5,909원이라고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서 6만 원이 나오면 되겠죠.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요. 관부가세 계산기, 이거는 여러분이 인터넷을 열어서 네이버에
관세, 그냥 관세 하면 연관 검색어가 뜨긴 하는데요. 계산기라고 쳐보세요. 관세 계산기라고 치면은요, 네이버 창이 뜨거든요. 그러면 요게 여러분 제일 중요해요. 네. 이게 여러분 보통 컴퓨터나 전자제품은 부가세가 별로 이게 관세가 안 붙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가구, 가방 이런 걸 한번 붙여보세요. 그러면 관세가 붙을 거예요. 그리고 물품 무게도 직접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품가에 넣어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